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분경매에서 임차인이 대항력 유무와 임차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법원 1983년 4월 26일 선고한 83다카 116 판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죠.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 사용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 즉 임차인이 그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 사건의 본안 판결에 의해서 그 부동산이 낙찰받은 사람은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보면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상태에서 1월 10일 날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갑 임차인이 A와 B, C 동의를 얻어가지고 입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10일 날 전세보증을 반환받지 못해서 갑이 임차권 등기를 마쳤죠. A, B, C를 마쳤습니다. 그다가 5월 10일 날 A 집은 경매가 이루어졌다면 이 가압류의 번합류에 의해서 강제 경매가 이루어졌다 하는 경우라면 그 가압류 위에 갑 임차권이 권리라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맞서야 됩니다. 이럴 때에 임차인은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나머지 B와 C에 대해서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일부 지분에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맞서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라고 하면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상태에서 1월 10일 날 A 지분에만 가압류가 있고 2월 10일 날 갑이 입주했다. 그리고 A와 B와 계약을 맺고 그리고 3월 10일 날 임차권 등기를 했다. 전체에 대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이제 가압류권자가 강제 경매를 놓았다. A 지분에 대해서만. 이렇다고 하면 A 지분에 대해 임차권은 소멸되고 B 지분의 임차권만 남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전체가 말소가 되고 이런 경우 매수한 사람은 소수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소수지분권자의 임차권이 권리만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보증인으로서 명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도 말소할 수 있고 그리고 B 2분의 1 지분권자에 대해서만 임차권이 효력이 생기고 A 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임차권이 소멸되므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B 지분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민법 제265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것이죠. 다음은 일부 지분 가등기 후 지상권 등기가 경유된 경우 먼저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가 된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고 그 가등기가 본등기를 칠 경우 그 지상권 등기는 변경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 말소 촉탁 대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등기 선례 제2-551호죠. 세 번째로는 이 매각된 후순위 전세권 등기 말소 방법입니다. 등기선례 제200807-1호인데요. 전세권 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나 일부 지분에 대한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으므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다가구주택에서 주택 일부인 3층 전체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으나 공동소유인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가지고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A, B 3분의 1 지분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3분의 1 지분에만 전세권 등기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전세권 등기가 순차적으로 경유된 경우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 등기가 인수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 없이 매각되었다면 낙찰자가 잔금 납부함으로 인해서 전세권 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말소 촉탁이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다만 위 등기 말소는 집행부분이 촉탁에 의하여 하는 바 전부 말소 촉탁이 아닌 일부 말소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부를 말소해야 되는 거지 일부만 말소하는 것은 각하해야 된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제가 대법원 판례를 만든 겁니다. 이 내용은 먼저 판서를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가자면은 A와 B 3분의 1, 3분의 1 지분에 1월 10일 날 가압류가 있었죠. 가압류가 A하고 B 지분에 있고 C 지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월 10일 날 갑 임차인이 A, B, C 전체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A, B, C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이 가압류가 5월 10일 날 본압류에서 강제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매수인이 낙찰받고 나가지고 임차인을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 갖고 인도명령을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인도명령이 경매법원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 인도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항고재판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에 과반수와 계약했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이럴 경우 미배당이 발생할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다. 이런 판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재항고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A와 B하고 계약한 임대차 계약 효력은 무효가 되고 처분금지 효력에 따라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해서 처음부터 A와 B 지분권자와 계약한 효력이 없고 C 지분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 A, B 과반수 지분권자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이 소수지분권자와 계약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만 남아있는 임차인을 명도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판결 내용을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갑이 61.58, 을이 34.42, 병이 4%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 61.58과 병 4%에 대해서 2010년 6월 30일 가압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2010년 7월 1일 이렇게 가압류가 맞춰지고 그 후 2년 뒤 정도 되죠. B는 2012년 9월 1일 소유자 갑을 병 세 사람 전체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2년 9월 10일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후 C가 위 가압류 사건이 본안 판결이 집행으로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이 건물 중 일지분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이 B는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으로 인해서 1.3 지분에 대하여 임차권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가압류가 되지 않은 이 지분에 대해서만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임차인 B는 이 경매 절차에서 과반수 지분을 취득한 C의 인도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즉 제가 방금 설명해 줬던 그런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2분의 1 지분 후순위 임차권 등기 직권 맞서 촉탁 신청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경매 매수인이죠. 청구 사유를 상기 신청인은 이천 타경 매토 경매 대상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 그리고 낙찰받아 2023년 9월 8일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잔금 납부 소유권 정기 시 직권말소 촉탁 대상이었지만 직권말소되지 않아 추가로 귀법원에 직권말소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절차에서 직권말소 촉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당하는 법무사님께서 직권말소 촉탁 신청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2분의 지분만 매각되더라도 동의물의 일부 지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분이 말소기준거래에 의해서 소멸되면 소멸된다는 취지로 이 말소를 청구한 겁니다. 2020년 12월 11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2021년 4월 9일 날도 근저당이 설정이 됐습니다. 2021년 8월 3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죠. 1억 5천, 1억 5천, 1억 2천 순위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문아무개는 이렇게 세 개의 근저당권 1억 5천, 1억 5천, 1억 2천이 설정이 되고 나서 2021년 1월 24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5월 10일 전입신고와 주택인도 그리고 2020년 1월 24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문은 위 사항이 주임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내용을 근거로 2023년 3월 1일 임차권 등기를 했죠. 즉 대항요건을 갖추고 근저당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에 지분 경매로 매각될 때 임차권 등기는 변경 등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를 말소해야 된다는 취지로 시정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사례와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는 사례를 갖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인 상태에서 1월 10일 날 갑 임차인이 전입을 하고 주택 인도를 갖췄다면 이렇게 A와 B와 이럴 경우는 공동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서 2월 10일 날 A 지분만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3월 10일 날 갑이 임차권 등기 그리고 이것이 지분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선순위 임차권 같은 경우는 소멸되지 않고 소수 지분권자 같은 경우는 보존행위로서 명도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순위 임차인은 인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임차권 등기도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말소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A가 2분의 1 지분이고 B가 2분의 1 지분인데 1월 10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B 지분은 설정이 안 됐습니다. 2월 10일 날 갑이 전입하고 A와 B를 공동 임대인으로 이런 상태에서 3월 10일 날 갑이 임차권 등기를 했다. 이럴 때에는 A 지분이 지분 경매에서 매수인 같은 경우는 임차권도 소멸되고 임차권 등기도 이 임차권 등기는 A 지분에 말소되는 게 아니라 B 지분에 말소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존에서 명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사례 또 살펴보겠습니다. 공유부동산의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유물에서 임대차 계약은 민법 제265조에서 과반수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반수 계약하면 주임법상 또는 상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그 계약한 사람한테만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기고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죠. 이런 상태에서 전세보증을 반환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느냐 또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일부 지분과 계약한 경우는 설령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주임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6년 2월 25일 날 결정한 2014마 546 판결 내용은 건물을 갑이 61.58%, 을이 34.42%, 병이 4%의 소유하고 있는데 A가 2016년 6월 30일 날 위 건물 중 1.3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고 그 이후에 2년이 지나서 임차인이 갑을 병 공동임대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그 후 C가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 판결을 받아가지고 1지분과 3지분을 경매로 진행됐는데 이럴 경우 임차인 B는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으로 인해서 1.3지분에 대해서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가압류가 되지 않은 2지분에 대해서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임차인 B는 위 경매 절차에서 과반수 지분을 취득한 C의 인도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2020년 12월 11일 근저당권과 2021년 4월 9일
근저당권 또는 2021년 8월 3일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나서 입주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없고 설령 전체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제가 한번 판설해 보면 이렇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런 사례도 있고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판례 같은 경우는 A와 B 3분의 1, 3분의 2 그 정도 되죠. 여기에 1월 10일 날 가압류가 이제 여기도 가압류가 있고 여기는 없죠. 그리고 2월 10일 날 갑임차인이 A, B, C 계약을 맺고 공동 임대인이죠. 맺고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3월 10일 날 이 가압류의 본안 판결에 의해서 강제 경매가 이루어졌죠. A와 B 지분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후순위 임차권은 무효가 되고 나머지 3분의 지분권자와 계약이 효력이 생기죠. 이럴 때 3분의 2 지분을 낙찰받는 사람은 관리행위로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1월 10일 날 A 지분에만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B 지분에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2월 10일 날 갑 임차인이 A와 B를 공동임대인으로 입주했다면, 그런데 이 가압류에 의해서 3월 10일 날 강제 경매가 이루어졌다. A 지분. 이렇다면 매수인은 소수 지분권자가 되죠. 권자로서 또 2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한 효력만 있는 사람을 명도를 구할 수 있죠. 설령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당시에는 전부와 계약했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있다면 처분금지력 또는 처분행위에 이 반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애당초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집은 2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라도 명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어떤 내용이냐면 A 2분의 1 지분권자와 B 2분의 1 지분권자가 있는데 지분권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는 그럴 경우 다른 사람을 상대로 보존 후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2020년 전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가 지금은 어떠냐? 소수 지분권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을 때는 다른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권자야만이 인도명령 청할 수 있고 소수 지분권자라고 할 때는 민법 제214조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임차인이 거주할 때는 다릅니다. 임차인이 거주할 때는 2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서를 작성했다든가 또는 이 경매로 2분의 1 지분이 말소가 됐다. 그래서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한 효력이 생긴다면 설령 2분의 1 지분권자인 소수 지분권자도 소수 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민법 제265조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돼서 보존행위에서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분경매로 매수할 때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를 대항력과 우선변제 그리고 명도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